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60여 년 만에 땅끝 해남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광주와 완도를 1시간 만에 오갈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농가와 외국인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바다가 뜨거워지는 데다 적조까지 더해져 전남 해역 곳곳에서 물고기 폐사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주민이 늘면서 외국 물품을 파는 상점이 국내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반입이 금지된 물건까지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60여 년 만에 고속도로가 땅끝 해남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건데 광주에서 완도 간 이동 시간이 1시간까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완도 광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첫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계적 추진이 이뤄졌습니다. 1단계인 강진에서 광주 51.1km 구간의 현재 공정률은 71%. 내후년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완도에서 강진을 잇는 나머지 2단계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지역별 고속도로 나들목 접근 거리는 완도가 67.5km로 전국 최하위인 것을 비롯해 해남과 강진 모두 전국 평균을 훌쩍 넘기는 등 접근성이 크게 열악한 상황. 완도와 해남의 우수한 관광 자원에도 관광객 수와 소비액이 저조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진 완도 이쪽에는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가장 먼 거리예요. 해남 땅끝이라 많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완도 광주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은 강진군 성전에서 해남군 남창을 잇는 38.9km 구간,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해 공사 중인 강진 광주선과 연결하는 이 공사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완도까지 2시간 넘게 걸리던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전복과 김 등 해조류 주산지임에도 도로 인프라 부족으로 가공업체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전남에도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0년 만에 전라남도 끝자락까지 고속도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완도 강진 고속도로 건설은 전남 서남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 등의 절차가 남은 가운데 전라남도는 국비 확보 등을 통해 1단계 구간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6년 2단계 구간도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농번기마다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없이는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국내 지자체들이 직접 외국의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농가도 일하는 외국인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 도안면의 한 들판. 베트남 하우장성 풍이편에서 온 노동자들이 한창 논 주변 풀뽑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에도 어려움 없이 작업을 이어가는 노동자들. 시간마다 휴식 시간이 보장되고 생수와 안전화 등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Dạ không, nhưng mà thời tiết nóng thì được chủ nông hộ hỗ trợ nước uống như nghỉ ngơi đậu phù hợp nên công việc nó cũng đảm bảo. 베트남에서 경찰 공무원이었던 36살 딘히엔카 씨. 지난해 태어난 아이 등 세 가족의 더 나은 생계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일해보기로 했습니다. Nếu mà được có lời nói gửi đến gia đình thì nhân đây thì em xin gửi đến gia đình là mọi người ở nhà nên giữ gìn sức khỏe. Tụi em ở đây thì công việc nó ổn, được mọi người quan tâm, giúp đỡ rất là nhiều. Cảm ơn. 같은 풍이편에서 온 30살 레완티엔 씨도 베트남에서 농사를 했던 경험을 살리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학철이 끝나면 귀국해 가족들을 만난 뒤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일하는 게 꿈입니다. Nói chung là ban đầu ở đây thì thấy công việc nó cũng còn khó khăn. Nhưng mà làm một thời gian thì thấy nó quen với lại sức khỏe mình cũng đảm bảo để mình làm. 일손이 귀해지면서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일당은 하루 15만 원을 넘어선 상황. 하지만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도입된 이곳에서는 정해진 일당으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지금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 외국인 인력소에서
3명 정도 쓰면 지금 저희 농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4명 정도 더 고용이 가능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숙식 비용 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갈등을 겪는 등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진군과 도합농협이 올해 처음으로 베트남 풍입형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도입한 이유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작업 시간과 휴일을 보장하고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역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숙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Chung là mình ở chung với anh em thì để anh em mình hỗ trợ nhau, giúp đỡ nhau giống như khó khăn công việc hay là cuộc sống này kia đó. Mình ở chung vậy thì mình hỗ trợ được anh em, quan tâm nhau khi mình xa quê. 이 같은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통해 올해 한국에서 단기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2,500여 명. 전남 지역에만 300여 명이 배치된 가운데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내년부터 전남 출생 기본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행보에 전라남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일에 전남 출생 기본수당 신설과 관련해 도 지급분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했고 시군 지급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아동으로 타 시도로 전출하지 않는 한 내년부터 1살에서 18살까지 매월 20만 원씩 4,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남해안 바다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여수 앞바다에선 오늘까지 100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적조까지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최황재 기자입니다. 여수 가망만의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무더위에 폐사한 우럭이 양식장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부패 속도까지 빨라져 양식장에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어제 죽은 물고기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양의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지난 19일 가망만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고 피해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온은 28.9도, 평년보다 1도 넘게 높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폐사량은 20개 어가에서 약 140만 마리로 집계됩니다. 피해 어종의 대부분은 고수온에 취약한 우럭입니다. 수온이 천천히 오르는 탓에 어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 난 건 일주일 전부터 피해가 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9월 말까지는 계속 피해가 난다고 봐야죠. 약한 태풍의 바다도 정화되지 않으면서 적조도 문제입니다. 현재 전남 동부 앞바다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유해한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늄 개체가 여수 앞바다에선 100개체가 넘어 지자체는 비상입니다. 적조가 발생하면 연안의 가두리 양식장까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연구사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심하다 싶으면은 바로 초기에 이렇게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지난해보다 올해 더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어민들의 피해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외국 물품을 파는 판매점들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데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까지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에 빈틈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가게 안 진열 때마다 상품들이 질비합니다. 각종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식품과 화장품, 건강보조제와 의약품까지 있습니다. 대부분 태국에서 들여온 상품들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이 마트는 해외 직구를 통해 판매 물품들을 확보했습니다. 직접 사용할 목적이면 $150 이하 물품은 통관을 간소화하고 관세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해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조금씩 상품을 들여왔습니다. 지인들, 개인들 명의로 이렇게 수입 신고를 하면서 자기가 판매하는 물품이지만은 그런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똑같이 식약처 수입 신고라든가 그런 수입 절차 없이 수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들여온 물품 중에는 국소 마취제 등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의 의약품과 의사 처방 없이는 국내에선 살 수 없는 사후 피임약도 있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압수한 장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3년간 들여온 물품은 3만여 점, 1억 원어치를 수입해서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세관은 판매업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외 직구를 가장해 금지 물품이 반입되거나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주철현 위원장 취임 후 첫 상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당직 인선을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임형석, 최정훈 전남도 의원이 공동 대변인으로 임명됐고 전남 22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장으로는 왕윤채 원내대표가 임명됐습니다. 김영로 전남지사가 지난 2022년 상생협약 이후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경기도에서 1회 명예도지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양 지자체 간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활동을 통해 김 지사는 경기도 학교 급식에 전남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첫 결제하는 등 양 지역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목포 출신 작가들이 만든 목포 아트 70협회장 김건국 작가의 전시회가 오는 28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100걸음의 여행, 심상의 표현을 주제로 서산동 노을과 목포항 여운 등 목포 곳곳을 담은 향토적 주제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익 직불금 감액 예방을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직불 100은 농업인의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지 않고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오늘 전남도 농업인 지원센터에서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를 사전에 발굴해 계도하는 활동을 통해 79억 원의 직불금 감액을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계 학교 교토국제고가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전라남도가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현옥 지사는 축전을 통해 일본 야구장에서 우승의 영광 속에 울려 퍼진 한국어 교가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며 축하와 응원을 전했습니다. 교토국제고는 오늘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도쿄의 관동제일고와의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해남군 송지면 땅끝항 앞 0.3km 해상에서 승객 50명을 태운 여객선이 멈춰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민간해양구조대 등을 동원해 승객 50명을 1시간여 만에 땅끝항으로 이송했으며 인근 양식장 밧줄에 여객선 스크류가 감겨 엔진 가동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안전 조치를 마쳤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수년간 노동을 착취해온 50대 염전업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업자의 가족 2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7년여 동안 염전을 운영하며 직접장애인 노동자를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들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목포시는 목포축구센터 대강당에서 음식, 숙박 등 관광업소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관광 수용태세 확립 결의 대회를 열고 관광객 2천만 시대 도약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목포시는 변화하는 관광 형태와 함께 목포시에서 하반기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와 축제에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을 결의하고 공정 가격과 고객 중심 서비스,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보혜양조가 전남 농특산물로 개발한 가공제품의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무한 양파를 활용한 음료 등 전남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보혜양조는 개발된 가공제품의 생산과 판매, 국내외 유통 채널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의 공조시설 설치 공사로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휴장합니다. 목포시는 휴장으로 빚어지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조설비 설치와 수영장 운영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사 중 안전사고와 소음, 분진 피해 등을 감안해 전면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곰팡이 발생 등 문제가 지적된 실내 수영장 내부 공사를 당초 지난 5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여름철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지난 6월부터 실내 수영장을 임시 개장했었습니다. 전라남도는 8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여수 황칠 본가의 섬달천 12도 생황칠 막걸리를 선정했습니다. 섬달천 12도 생황칠 막걸리는 황칠을 첨가한 전통 수제 프리미엄 탁주로 할머니 때부터 이어온 감칠맛의 비법을 14년간 정립해 만들어졌습니다.